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파이썬에서 엑셀 파일을 먼저 다루는 부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로드 워크북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일단 오픈 파이 엑셀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rom 어디로부터 오픈 파이 엑셀로부터 이번에는 임포트 가지고 오다. 뭐를 가지고 오다? 이번에는 워크북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전에는 로드 워크북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워크북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 워크북에 있는 첫 글자 W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대문자는 반드시 지켜주셔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먼저 파일 네임을 동일하게 작성을 할게요.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에다가 엑셀 파일 이름을 작성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그냥 파일 study info 엑셀 파일이 아니라 이번에 new info라는 이름을 가진 xlsx라는 파일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info xlsx라는 파일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로드 워크북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을 때와 동일하게 wb라는 변수에다가 워크북의 약자죠. wb라는 변수에다가 이번에는 로드 워크북이라는 함수 말고 워크북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로드 워크북이라는 함수는 기존에 있는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오는 함수인데요. 가지고 오다, 로드하다. 기존에 있는 엑셀 파일을 로드하다. 그래서 로드 워크북인데 지금 사용하는 함수는 새로운 엑셀 파일을 생성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로드 워크북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자값으로 파일 이름을 대입을 했었는데요. 그냥 워크북 함수를 사용하면 어떠한 값도 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엑셀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엑셀을 만들면 저희가 그 엑셀 파일에 시트가 필요하겠죠. 근데 먼저 시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해당 엑셀 파일에 어떠한 시트들이 있는지 확인할 때 저희가 워크북에 있는 시트스 네임스라는 속성값을 사용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워크북이라는 정보에서 시트 네임스라는 속성을 가지고 오면 다음과 같이 해당 워크북에 존재하는 시트 네임들이 이렇게 리스트 변수에 저장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트 네임스를 출력을 하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트라는 이름을 가진 시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해당 시트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프린트문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 시트라는 변수에다가 워크북 저희가 시트를 가지고 올 때 해당 시트 이름을 이렇게 대입을 했었죠. 이렇게 시트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해당 엑셀에다가 값을 대입도 해보고 조회도 해보고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워크북의 세이브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이브 함수를 사용할 때 저희가 위에서 선언한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 폴더 모양 눌러주셔가지고 아직 실행을 아직 실행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그 폴더 모양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작업 디렉터리가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워크시트로 새로운 엑셀을 생성을 해서 new info excel xx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자, 한번 이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시켜 보니까 왼쪽에 작업 폴더에 new info.xlsx라는 엑셀 파일이 생겨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들 생겼나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해당 폴더에 가서 엑셀 파일이 제대로 열리는지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 왼쪽에 있는 작업 폴더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import os라고 하시고 print라고 하신 다음에 os에 get cw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왼쪽에 나타나는 폴더 경로가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os-get cwd라는 함수는 현재 엑셀이 돌고 있는 폴더의 경로를 이렇게 문자열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문자열을 복사를 하고 저는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해당 주소를 그대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대로 붙여넣었죠. 붙여넣고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new info xlxx라는 파일이 동일하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당 엑셀 파일을 열어보니까 마찬가지로 시트라는 이름의 시트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확장자에 맞춰서 데이터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잘 열리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트라는 시트에다가 몇 가지 값을 한번 텍스트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셀1이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1행에 1열 셀에다가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해당 셀 정보를 가지고 와야겠죠. 해당 셀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트라는 변수에서 셀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트라는 변수에서 셀이라는 함수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첫 번째 인자값, 로우라는 인자값은 1,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값, 컬럼이라는 인자값 마찬가지로 1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1행 1열에 있는 셀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셀1이라는 변수에다가 1행 1열에 있는 셀을 가지고 오고 해당 셀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값을 대입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당 변수에다가 value라는 속성에 원하는 값을 대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1행 1열에 5라고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지고 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변수에다가 value라는 속성의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시켜주시고 한번 잘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다시 엑셀 파일을 열어보니까 1행 1열에 5라는 값이 잘 저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두 번째 셀에다가 원하는 값을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셀 2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마찬가지로 셀 함수를 통해서 요번엔 1행 2열 셀에다가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 값은 1이 되게 되고 2열이기 때문에 컬럼 값은 2가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1행 2열에 있는 셀 정보를 셀2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해당 셀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값을 대입을 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value라는 속성에다가 원하는 값, 예를 들어 7이라고 저장을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이라고 대입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서 잘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1행 2열에 7이라는 값이 잘 저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셀 정보를 가지고 오고 value라는 속성에다가 저장을 하면 된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네 줄, 셀에다가 단순하게 저장하는 이 네 줄은 잠깐 분석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냥 저장되는 메커니즘을 조금 관찰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작성을 했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여러 개의 셀에다가 한 번에 저장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반복문도 얘기하시는 것 같고, 뻘문? 네, 맞습니다. 뻘문을 사용해서 저희가 한 번에 여러 셀에 원하는 값들을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뻘이라고 저희가 반복문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뻘 i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range 함수를 통해서 몇 개의 셀을 넣어볼까요? 저희가 만약에 5개의 셀을 넣어보고 동시에 넣고 싶다면 연속해서 넣고 싶다면 5라고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5라고 대입을 하신 다음에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반복문이 반복이 됨에 따라서 셀을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선택된 셀을 저장할 변수로 셀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셀 정보를 갖고 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sheet라는 변수에서 셀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row라는 속성 값으로는 인자 값으로는 i면 안 되겠죠. i는 0부터 range 값이 5이기 때문에 i는 0부터 4이기 때문에 0부터 4이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한 1부터 5를 만들기 위해 플러스 1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콜럼 값으로는 저희가 첫 번째 1열에 저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1이라고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순차적으로 원하는 셀을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다음에 셀 value를 통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원하는 값을 넣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원하는 값을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는 문자열을 순차적으로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희가 셀 value에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문자열을 대입변수한자를 통해서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실행을 시키고 다시 저희 작업 폴더로 이동하신 다음에 uinfo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1열에 1행부터 5행까지 순차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여기다가 숫자를 같이 순차적으로 섞어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f스트링 방식을 사용해서 중괄호 안에다가 저희가 i 플러스 1 값을 추가로 작성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다시 실행을 해주시고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다음같이 대한민국이라는 문자열에다가 1부터 5까지 순차적으로 문자열로 추가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1열에 작성하고 하지 않고 2열에 작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컬럼 값을 2로 수정을 하시고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 다음같이 2열에 대한민국 1부터 5까지 순차적으로 저장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행을 순차적으로 밑에 방향으로 원하는 값들을 대입을 했는데요. 만약에 열을 순회함으로써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저희가 원하는 값을 대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지워주셔도 되고 주석으로 잠깐 가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열을 순회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for이라고 하시고 이번에는 j라는 변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j하고 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해주시고 저희가 엑셀 파일이 있으면 열을 순차적으로 순회하기 위해서 반복 횟수를 정의를 해야겠죠. 일단 반복 횟수로 4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range 함수 안에다가 4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반복문은 4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되겠죠. 셀이라는 변수에다가 sheet라고 하시고 셀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1행에다가 순차적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요 값은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고 하시고 자, 여기서 컬럼을 순차적으로 값을 증가시키면 순차적으로 셀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컬럼 값은 j 플러스 1이라고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셀 value라는 특성에다가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j 플러스 1 값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j 플러스 1 값을 저장해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시면 다시 한번 엑셀 파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나타나나요? 1부터 4까지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부터 4까지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요번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가 보통 1행에는 엑셀 파일에서 1행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작성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엑셀 파일에서 항목들이 작성이 되죠. 예를 들어 1행의 1열에는 이름, 1행의 2열에는 나이, 1행의 3열에는 주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항목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항목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해당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저장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그냥 아이템스라는 리스트 변수를 선언하고 아이템스라는 리스트 변수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름 아니면은 나이 아니면은 주소 이런 값들을 항목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컬럼스라고 하셔도 되고 아이템스라고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엑셀에다가 순차적으로 원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아이템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 4가지 정도 속성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당 반복문에서는 반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아이템스라는 리스트 변수에 있는 값들을 순차적으로 가지고 와주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리스트 변수를 순차적으로 값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아이템이라는 변수에다가 아이템스라는 리스트 변수의 대괄호를 통해서 j라는 인덱스 값을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아이템스 대괄호 j라는 문법은 j 값이 0부터 3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아이템스에 있는 이름, 나이, 주소, 성별을 순차적으로 아이템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온 아이템 정보를 셀 밸류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셀 밸류에 대입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일행에 항목들이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행에다가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로우 값을 2라고 수정을 하시고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이행에 항목들이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잘 관찰을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계속 저희가 여러 번 실행을 함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셀에도 값을 저장했는데 실행할 때마다 초기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분명히 저희가 로우 1에다가 1번 행에다가 값이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1번 행에는 어떠한 값도 남아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크북이라는 함수는 엑셀 파일을 매번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save new info라는 엑셀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매번 파일 내용이 유지되지 않고 초기화돼서 새로 작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기존의 파일 내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전 시간에 배웠었던 from open file 엑셀에서 import 가지고 오다 뭐를 load workbook 이렇게 로드 워크북을 가지고 오다. 그리고 이 워크북 정보를 가지고 오는 함수를 워크북 함수 말고 로드 워크북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해당 함수 인자 값으로 파일 네임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이번에는 로우 값을 3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저희가 이행에다가 항목 정보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엑셀 인포라는 엑셀 파일에는 이행에 다음과 같은 항목 내용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행에다가 새로 해당 정보를 다시 저장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3행에 새로운 아까 항목 내용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행에도 저희가 전에 작성했었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엑셀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추가로 작성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워크북이라는 함수는 매번 새로운 엑셀 파일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new info excel xx라는 파일 이름으로 다시 저장한다, 덮어 씌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저희가 엑셀 파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번에는 태블 리서치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 리서치 라이브러리. 저희 스터디미 사이트 들어오시면 두 번째 강의 자료, 태블 리서치 라이브러리 활용이라는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충 제가 태블 리서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AI 기반으로 실시간 웹 검색을 해주는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태블 리서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은 다양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으로 사용을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이제 수업 전에 구글 계정 없으신 분 구글 계정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태블릿에서 내 구글 이메일을 정보를 좀 가지고 갈 건데 허용하겠냐라고 물어보는데 계속해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페이지가 나왔다면 성공적으로 태블릿 서치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진행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다 잘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API 키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API 키. 여기에 지금 키라는 항목에서 별로 가려져 있는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이 내용을 전부 보고 싶으면 여기 눈 모양 있거든요. 눈 한 개 모양. 옵션 중에. 이 눈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눈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전체 키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해당 키 값을 저장을 하고 싶으면 그 바로 오른쪽에 저장 아이콘이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키 값을 저장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 아이콘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사 아이콘. 네. 복사를 하시고 저는 붙여놓는 내용은 가급적으로 안 보여드려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복사를 하시고 어쩔 수 없이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해당 키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import os라는 라이브러리를 먼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키 값을 환경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환경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os라고 하신 다음에 environment 이라는 정보에다가 저희가 키밸류 딕셔너리 사용했을 때 키를 선택했던 거와 동일하게
저희가 여기다가 태블릿 API 키라는 키에다가 저희가 방금 가지고 온 키 값을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딕셔너리에서 값을 대입할 때 어떻게 했죠? 이렇게 키 값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값을 대입을 했었죠. 저희는 여기다가 문자의 값을 대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쌍따옴표 가운데 이렇게 쌍따옴표 가운데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쌍따옴표 가운데에다가 방금 발급받은 키 값을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붙여 넣어주신 다음에 실행을 시켜주시면 실행을 시켜주시면 태블릿 API 키 값이라는 환경 변수에다가 저희가 태블릿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키의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왔으면 저희가 이제 태블릿을 사용을 해봐야겠죠. 태블릿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제공되지 않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픈 파이 엑셀을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할 때 느낌표라고 하고 그 다음에 PIP라고 했었죠. PIP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도 하고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정보도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instep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태블릿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태블릿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까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태블릿 파이썬 이라고 하신 다음에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미 설치를 했네요. 제가 했군요. 이렇게 설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2분 뒤에, 1분에서 2분 뒤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설치가 다 되셨나요? 네, 설치가 다 된 것 같네요. 자, 일단 저희가 태블릿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했으니까 저희가 파이썬을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from 어디로부터? 태블릿로부터 가지고 오다, 임포트 가지고 오다. 뭐를 가지고 오다? 이번에는 태블릿 클라이언트라고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태블릿 클라이언트. 태블릿은 라이브러리 이름이고요. 클라이언트는 그냥 대충 손님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태블릿을 사용하는 손님. 해당 손님이 인증받았는지, 허가된 손님인지, 허가되지 않은 손님인지
확인할 때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태블릿 키, API 키를 저장을 했잖아요. 설정을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해당 손님이 정상적인 손님인지 아닌지 태블릿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클라이언트라는 변수에다가 해당 함수를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보통 이렇게 앞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 객체 지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 클래스를 선언할 때 보통 클래스 이름을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제 클래스 이름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태블릿 클라이언트라고 하시고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저희가 새로운 셀에다가 다시 작성을 할게요. 새로운 셀에다가 리스폰이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태블릿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태블릿가 만들어낸 응답을 저장할 변수 리스폰스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로 호출을 할 건데요. 클라이언트라는 변수에는 1차적으로 search라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search 함수 안에다가 저희가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강아지 귀 청소하는 방법이 좀 궁금해서 강아지 귀 청소라고 한번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그냥 그대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실행이 다 끝났으면 다음 셀에다가 저희가 해당 정보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다른 파이썬 개발 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이 주피터 랩에서는 서로 셀에 있는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태블릿 클라이언트라는 함수를 통해 클라이언트 변수에 저장을 했잖아요. 그 변수가 다음 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저희가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저장을 하고 다음 셀에서 그대로 a 값을 출력을 하면은 이미 위에 있는 셀에서 a 값을 저장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셀에 a 값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리스폰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스폰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자, 다양한 속성값들이 있네요. 쿼리는 저희가 질문한 내용인 것 같아요. 강아지 귀 청소를 저희가 질문을 했으니까 쿼리가 담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업 퀘스천. 이거는 대충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추가로 검색하면 좋은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해당 강아지 귀 청소에 대해서 더 깊게 질문을 할 내용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저희가 include images라는 인자값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성화했을 때 저희가 강아지 귀 청소에 대한 이미지 정보도 같이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result라는 정보예요. result. 그래서 저희가 딕셔너리에서도 배웠다시피 해당 딕셔너리에 어떠한 키들이 있는지 확인할 때
response라는 딕셔너리가 있을 때 키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해당 딕셔너리의 키값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response, 프린트 response는 잠깐 주석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해당 딕셔너리 키로는 쿼리라는 키, 팔로우업 퀘스천이라는 키, 앤서라는 키, 이미지라는 키, 리절트라는 키, 리스폰스 타임이라는 키, 이런 키 값들이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 리절트라는 키 값을 키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엔터가 안 눌리네. 잠시만요. 새로 고침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저희는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results라는 변수에다가 헤빌리 서치로부터 응답받은 리스폰스 변수의 키값으로 뭐를 가지고 온다? 저희가 results라는 키의 값을 가지고 온다. results. 그래서 results를 한번 프린트문으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타를 했네요. 리스폰스인데 s를 빼버렸네요. 그러면 results라는 키에 있는 값이 results라는 변수에 저장돼서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해당 결과가 어떠한 자료형으로 묶여있나요? 어떠한 자료 구조로 묶여있나요? 어떠한 자료 구조가 사용되죠?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가 사용이 됐었죠. 저희가 전 시간에도 엑셀 파일을 조금 가공하기 위해서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를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리스트, 저희가 대괄호를 이렇게 양옆에 사용할 때 리스트가 되죠. 그리고 중괄호를 사용할 때는 딕셔너리가 됩니다.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뻘문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결과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뻘이라고 하시고 우리가 i라는 변수에다가 range, len 얼마나 len의 크기는 results라는 리스트 변수의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result에 있는 값을 순차적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results에 있는 대문자 i 인덱스로 승해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result를 출력을 하면은 result를 프린트문으로 출력하면 순차적으로 result에 있는 값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result는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리졸트 값이 확인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URL이라는 속성 값으로 어떤 경로에서 검색을 했는지 보시면은 헬스 경향이라는 URL 경로에서 귀청소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했네요. 그리고 타이틀, 지금 해당 URL 경로, 태블릿 서치가 검색한 그 URL의 제목, 여기 반려동물 건강 이야기, 강아지 귀청소 가이드, 이 내용이 타이틀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트라는 속성 값, 키 값으로는 이 해당 사이트, 해당 페이지에 있는 귀청소 방법에 대한 내용이 귀청소 방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코어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 스코어라는 값은 얼만큼 검색 결과와 유사한지를 평가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인데 지금은 0.82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태블릿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미지 서치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서치한 결과를 엑셀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 추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됐으니까 9시 59분까지, 8시 59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